기간은 31일까지니까 지금 보니까 한 40분 정도 제출을 하셨고요. 나머지 제출 아직 안 하신 분들 중에 혹시 확인 못 하신 분 있으면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점수는 다음 주 중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중으로 채점해서 아마 그 점수 확인하고 이의 제기할 시간도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시노미 시스템 12번째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번째 강의부터는 챕터 6를 들어갈 거고요. 챕터 6, Frequency Response를 다룰 거예요. 자, 그럼 이 Frequency Response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요것을 바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리뷰를 하면서 그와 연관지어서 이 Frequency Response를 설명드리는 편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을 다루고 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간략히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전에 강의 자료를 통해 여러 차례 봤던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어디 따라 그리실 필요 없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Continuous Time Signal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사는 도메인에서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신호를 입력한다라면 걔는 Continuous Time Signal이에요. 자, 그래서 x, t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AD 컨버팅을 통해서 discontinuous time signal로 discrete time signal로 변환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AD 컨버터를 통해서 XN이라는 애로 변화가 돼야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변환된 discrete time signal은 이제 FIR 필터로 들어가게 돼요. FIR. 뭐 DSP 유닛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출력이 나오게 돼요. YN이라고 해봅시다. 자, 얘는 아직 여전히 discrete time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호를 읽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DA 컨버팅을 한번 거쳐야죠. DA 컨버팅을 거치게 되면 결국 Y over T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입력한 시그널의 출력인 YT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챕터 5 이전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이 AD 컨버팅과 DA 컨버팅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어요. AD 컨버팅은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DA 컨버팅은 reconstruction, 복원을 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챕터 5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 이 FIR 필터, 뭐 DSP 유닛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었었어요. 이 FIR 필터가 DSP 유닛이 LTI 시스템이라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우리가 이 필터의 출력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이렇게 계산을 했죠. Y of N은 impulse response, H와 이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와 입력의 컨볼루션으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 impulse response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FIR 필터에 우리가 유닛 임펄스를 넣었을 때의 출력이에요. 자, 이 HN이라는 걸 알면 어떠한 입력에 대해서도 출력을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 impulse response HN과 어떠한 입력 XN의 컨볼루션을 통하면 출력 Y of N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챕터 5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HN으로서 FIR 필터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HN만 알면 FIR 필터의 특성을 알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챕터 5에 다룬 건데요. 자, 그러면 이번 챕터 6에 나오는 Frequency Response는 어떤 거냐? 이 Impulse Response와 마찬가지로 이 필터, FIR 필터의 특성을 표현하는 애인 거예요. 자, 그럼 뭔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럼 얘도 표현을 하고, 얘도 표현을 한다.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둘 다 같은 노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얘나 둘 다 FIR 필터의 특성을 표현을 한다라는 앤데 뭐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impulse response라는 애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FIR 필터의 특성을 표현하는 거고요. FIR 필터의 특성을 타임 도메인에서 표현을 하는 애고요. 이 frequency response라는 애는 FIR 필터의 특성을 frequency 도메인에서 표현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것 뿐이에요.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엔. 이 FIR 필터의 특성, 요 하나를 표현을 하는데, 시간으로서 표현을 하냐, 주파수로서 표현을 하냐, 그 차이인 것 뿐이고요. 결국 둘 다 동일하게 이 필터의 특성을 표현하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고 이제 내용을 들어갈 건데, 어떤 거냐. 얘네 둘 다 impulse response와 frequency response 둘 다 FIR 필터의 특성을 표현하는 애니까 분명 얘네 둘 간에는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이번 강의에서 얘네 둘 간의 관계까지 알아보는 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챕터 6고 거기에 섹션 6-1, 6-2, 6-3, 6-4, 6-5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북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수업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목표인데요. 사실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라는 것은 그 FIR 필터의 DSP 유닛의 특성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표현하는 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아까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말은 즉슨 이 입력 신호도 주파수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이용해서 DSP 유닛을 분석을 할 때는 FIR 시스템을 분석을 할 때는 그 입력 신호가 사이너소이덜이어야 해요. 사이너소이덜 같은 경우는 코사인 혹은 사인으로 표현되는 애고요. 뭐 continuous time 시그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여기서 오메가가 이 신호가 갖는 주파수잖아요. 그래서 이 주파수를 갖는 시그널, 즉 사이너소이덜 시그널이 이 시스템에 인풋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서 frequency response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예측하시겠지만 사이너소이드를 입력을 넣었으면 당연히 출력도 뭐 거의 모든 경우에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 아닌 케이스도 있겠지만요. 상당히 많은 케이스의 출력도 사이너소이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FIR 필터에 사이너소이덜 입력을 넣었을 때 사이너소이덜 출력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주파수 관점에서 뭐가 달라지게 될까? 이 주파수 관점에서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주파수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주파수 성분에 대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는 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 1Hz의 신호를 넣었다라고 하면 1Hz의 신호가 나오는데 매그니튜드가 변하고 페이즈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는 2Hz의 신호를 넣었는데 이번에도 2Hz 신호인데 매그니튜드가 변하고 페이즈가 변해요. 그런데 1Hz 넣었을 때의 경향과는 다른 경향으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프리퀀시는 왜 안 변하나요? 프리퀀시가 왜 안 변하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정의함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의에 따라서 보면 이 frequency response는 들어온 시그널의 amplitude 혹은 magnitude와 페이즈만 변화시킬 뿐이지 그 frequency는 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이유로 결과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magnitude 혹은 amplitude, 페이즈만 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뒤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그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식인 impulse response는 타임 도메인에서 그리고 그 다른 표현 방식인 frequency response는 frequency 도메인에서 FIR 필터의 특성을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도메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뭐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메인이 굉장히 낯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그냥 시간에 따라서 신호의 변화를 분석하는 건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파수에 따라서 신호를 분석하는 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신호를 분석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타임 도메인에서 한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 타임 도메인이라는 거는 그냥 시간축에 따라서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요 n이지. 어, discrete time 도메인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 xn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xn이라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신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일정한 시간 간격이어야 하는데 뭐 그림은 그렇게 그리진 못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신호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게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를 분석을 한다라고 해요. 디스크리트 타임 축이잖아요. 뭐 t라고 하면 뭐 이렇게 연속된 신호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신호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 타임 도메인에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고, 그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분석을 한다라는 건 뭐냐? X축이 타임 축이 아니라 프리퀀시 축이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뭐 0 기준으로 이렇게 오메가 헷 1, 오메가 마이너스 헷 1, 그리고 오메가 헷 2, 오메가 헷 마이너스 2. 이런 거 우리 본 적이 있죠? 요거 뭐였냐면 스펙트럼이었어요. 이렇게 X축이 저 프리퀀시인 상태로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한다면 우리가 얘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도메인이라는 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 시간에 따라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했다. 그러면 타임 도메인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주파수에 따라 신호가 변하는 걸 분석을 했다.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메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뭐를 기준으로 신호를 분석했냐? 그에 따라서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frequency response, 즉 프리퀀시 관점에서 시스템을 분석을 할 건데요. 그 말은 즉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입출력 신호를 분석을 해볼 거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입력과 출력이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분석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건 무엇이었냐면 주파수에 따라서 표현된 애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스펙트럼이랑 유사하니까요. 스펙트럼 관점에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난 강의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오메가 햇에 대해서 뭐 여기서는 이제 노멀라이즈드 프리퀀시인데 그 프리퀀시에 대해서 신호를 분석을 해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번 강의에서 다룰 주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LTI 시스템인 FIR 필터에 사이너소이덜 시그널을 입력을 해주면요, 넣어주면, 아웃풋은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사이너소이달로 출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앰플리튜드 혹은 매그니튜드 그리고 페이지가 변경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걔네만 그 수식을 이제 다음 장에서 유도를 해볼 거예요. 앰플리튜드와 페이지만 변하게 되는 거고 프리퀀시는 동일하게 돼요.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의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분석을 해봄으로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정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FIR 필터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FIR 필터, LTI 시스템인 FIR 필터에 사이너소이덜 시그널이 들어갔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특성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IR 필터에다가 사이너소이덜 시그널 입력을 넣어줄 거예요. 자, 요거 보면은 요거는 컴플렉스 앰플리튜드고요. 요거는 이제 프리퀀시 텀인데 요 오메가 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normalized frequency예요. 우리가 이미 다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사이너소이달로 표현된 그 x of n을 우리가 알고 있는 LTI 시스템인 FIR 필터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거, 필터 코에피션트랑 그리고 임펄스 리스폰스는 동일하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BK, 즉 필터 코에피션트 대신에 임펄스 리스폰스로 우리가 이런 수식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사이너소이덜 입력을 xn이라고 썼던 거를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그냥 xn을 넣는 게 아니라 xn-k를 집어넣죠. 참고로 여기는 bk라고 쓸 수도 있고 앞에서 봤듯이 hk라고 쓸 수도 있고요. 자, 앞에서 봤던 사이너소이덜 입력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여기서 보면 프리퀀시 텀을 보면은 원래 n자리에 n-k가 들어있죠. 그럼 얘네를 분리해 줄 거예요. 요 동그라미 치 얘를 분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의 n 그리고 곱하기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의 마이너스 k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지수함수에서 지수의 합은 지수 함수들 간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요 exponential 텀을 이와 같이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네를 분리를 해서 요 텀을 앞으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 exponential j 오메가에는 그대로 내려오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요거 보면은요. 요거 뭐죠? 우리가 지금 FIR 필터, 이 시스템에 넣어준 입력, x of n, 이랑 동일해요. 앞장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사이너소이달 입력 시그널이 바로 요 시그널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얘를 넣어줬는데 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앞에 뭔가가 붙기는 했어요. 그 붙은 애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얘가 될 텐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요 BK와 관련된 거는 이제 앰플리튜드를 변하게 해주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앰플리튜드. 그러면은 요 exponential j 오메가 햇 마이너스 k는 어떤 텀이냐? 페이지를 변하게 해주는 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넣은 시그널에다가 앰플리튜드를 변하게 해주고 프리퀀시가 아니라 페이지를 변하게 해주는 애가 덧붙은 거고 요 원래 입력된 신호 앞에 덧붙은 이 앰플리튜드를 변하게 하고 페이지를 변하게 하는 얘를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디파인을 해줘요. 자, 그래서 요 아래 수식으로 넘어와 보면 요 h 오메가 햇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라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a exponential j 파이 exponential j 오메가 햇 n은 우리가 원래 넣어줬던 신호죠. 자, 이렇게 그래서 출력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LTI 시스템인 FIR 필터에 우리가 사이너소이달 입력을 넣어줬다라고 하면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요. y of n은 h 오메가 햇 곱하기 xn 이와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단 입력이 사이너소이달일 때. 자, 이게 이제 frequency response가 이 LTI 시스템, 이 FIR 필터의 특성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컨볼루전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타임 도메인에서 생각해보면 yn, 즉 출력은 임펄스 리스폰스와 그리고 입력의 컨볼루전이었어요. 그런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입력이 사이너소이달 시그널일 경우 들어간 입력 곱하기 이번엔 컨볼루전이 아니에요. 곱하기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출력이 된다라는 내용이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얘예요. 얘가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정의예요. 자, 시그마 bk 곱하기 exponential j 오메가 햇 곱하기 그러니까 요거 말하다 보니까 꼬였는데 bk 곱하기 exponential j 오메가 햇 마이너스 k 얘네들을 다 더한 게 frequency response다라는 얘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뭐 노테이션은 지금은 여기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h 오메가 햇으로.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h exponential j 오메가 햇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동일한 표현 방식이니까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쓰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쓰였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미하냐라고 이렇게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동일한 frequency response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앞장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려야 될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뭐 아래부터 볼게요. 요렇게 표현이 된다. frequency response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어떤 걸 써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frequency response는 어떻게 정의가 되었냐면 앞에서 봤듯이 시그마 bk 곱하기 exponential j 오메가 햇 마이너스 k 였는데 뭐 마이너스 k에서 그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낸 것뿐이에요. 앞장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frequency response를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amplitude를 변화시켜주는 텀이 있고 phase를 변화시켜주는 텀이 있다. 그래서 frequency response는 들어간 시그널의 frequency를 변화시켜주지는 않지만 amplitude와 phase를 변화시켜주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그젬플을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은 필터 코에피션트를 갖는 FIR 필터의 frequency response를 구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B0는 1, B1은 2, B2는 1, 그리고 B3, B4 얘네들은 쭉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구해볼 건데요. 일단 frequency response의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frequency response의 정의는 H2J 오메가 햇. 얘는, K는 0부터 M까지, 그리고 BK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햇 K예요. 요거 우리가 이 전장에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씩 넣어볼게요. K에다가 제로를 넣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B0 곱하기 exponential 0이니까 얘는 그냥 B0고요. 그 다음에 K에다가 1을 넣어보면 B1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햇 그리고 아래다 써볼까? K에다 2를 넣어보면 exponential 마이너스 J 2 오메가 햇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B3 다 더해야 되겠 B3 텀도 있고 B4 텀도 있고 쫙 있겠지만 얘네들은 다 0이잖아요. 따라서 이 뒤에 값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frequency response인데 이 frequency response에 B0, B1, B2를 대입을 해서 보면 이와 같은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햇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두 번째 수식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인버스 오일러 포뮬러를 적용을 해보면요. 이 괄호 안에 있는 텀은 이와 같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써보면 이렇게 페이즈 텀은 그대로 내려오고 이 앰플리튜드 텀은 인버스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정리해보면 얘가 페이즈를 변화시켜주는 텀이 되고 얘가 앰플리튜드를 변화시켜주는 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앰플리튜드는 뭐였어요? 2 플러스 2 코사인 오메가 햇이었죠. 자, 얘 생각해보면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항상 0보다 클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얘의 앰플리튜드를 구해준다, 매그니튜드를 구해준다. 그럼 그냥 이렇게 내려와요. 사실 이게 뭐 0보다 작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이 값 자체가 frequency response magnitude가 되는 거고요. 페이즈는 얼마나 변하냐? 페이즈 시프트는 얼마냐? 페이즈는 이만큼 변하게 되겠죠. 원래 우리가 페이즈 변한다고 치면 J, 파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파이가 마이너스 오메가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 frequency response를 통해서 이만큼의 앰플리튜드가 변하고 이만큼의 페이즈가 변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 필터에 이러한 필터 코이피션트를 갖는 FIR 필터에 어떠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그널을 집어넣으면요. 2 플러스 2 코사인 오메가 햇만큼 앰플리튜드가 변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햇만큼 페이즈가 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주파수라고 얘기를 안 했죠. 만약에 오메가시 1이라고 하면 그 1에 해당하는 앰플리튜드만큼 변할 거고 1에 해당하는 페이즈만큼 변할 거고요. 2를 우리가 넣어주는 사이너소이달 시그널의 프리퀀시가 오메가 햇이 2라고 하면 여기 2 들어간 만큼 앰플리튜드가 변할 거고 페이즈는 마이너스 2만큼 페이즈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퀀시 시프트가 프리퀀시 시프트래.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앰플리튜드랑 페이즈를 변하게 하는 건 절대값이 아니라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도록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앰플리튜드랑 페이즈를 다르게 변화시켜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FIR 필터의 frequency response 구한 거를 저 주파수에 따른 앰플리튜드 변화와 페이즈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여기가 1이 아니라 3분의 파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여기는 3분의 2 파이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파이가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여기는 그에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파이가 돼야 될 거예요. 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3분의 파이 3분의 2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하고 우리가 앞에서 구한 frequency response를 볼 건데 amplitude, 그러니까 magnitude와 phase를 각각 따로 놓고 볼 거예요. 자, 일단 오메가 햇이 제로일 때 자, DC를 넣는 거죠. 이때는 amplitude가 몇이 되냐면은 4가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게 요거였어요. 여기서 amplitude, magnitude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 오메가 제로를 넣으면 오메가 햇에 제로를 넣으면 얘는 4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4로 그릴 수가 있어요. 즉 DC가 들어가면 4배 커진 앰플리튜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3분의 파이의 주파수를 갖는 사이너소이덜 시그널이 들어갔다라 그러면 얘의 경우는 앰플리튜드가 얼마나 변하냐면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3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코사인이니까 3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동일하게 나올 두 경우 모두 다 동일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3분의 2 파이 넣으면은 그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파이나 마이너스 파이를 넣게 되면 이 코사인 오메가 햇은 0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0이래. 마이너스 1이 나올 테니까, 결국 이 앰플리튜드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0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페이즈를 볼 건데, 페이즈는 좀 더 심플하죠. 페이즈는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햇의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주파수가 0인 시그널, 즉 DC인 값을 넣게 되면 페이지는 변하지 않을 거고 3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페이지가 변할 거고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파이만큼 페이지가 변할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갖는 그 주파수 성분을 집어넣으면 얘는 3분의 파이만큼 페이지가 변할 거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파이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집어넣으면 얘는 파이만큼 페이지가 변할 거다.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본 것 뿐이에요.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그젬플을 볼 건데요. 이 이그젬플에서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입력 신호가 주어졌을 때 출력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frequency response는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그젬플을 볼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그젬플 있죠. 필터 코에피션트가 1, 2, 1이었던 1, 2, 1 맞나? 그 필터 코에피션트가 1, 2, 1이었던 그 FIR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적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아까 구했던 frequency response잖아요. 이런 애를 알고 있고 또한 이런 애가 입력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출력 y of n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이 이그젬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뭐냐면 입력 신호의 주파수를 찾아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frequency response는 입력된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서 신호의 앰플리튜드를 변화시키고 페이지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주파수를 갖는 신호라 그러면 이 시스템은 다른 값에,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를 다른 값으로 변화시키고 또 페이지도 다른 값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입력된 신호의 주파수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고, 걔가 바로 여기. 얘가 오메가 햇이 되겠죠. 3분의 파이가 오메가 햇이 돼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이미 frequency response를 구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졌으니 여기 오메가 햇에다가 3분의 파이를 이렇게 넣어주면 새롭게가 아니라 이 주파수에 대한 3분의 파이에 대한 frequency response를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네모친 걸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되냐? 출력은 입력이 사이너소이달 시그널이라고 했으면 입력 곱하기 이 frequency response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상수 텀끼리 계산하고 익스포넨셜 텀끼리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상으로 출력 시그널을 쉽게 구할 수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앰플리튜드랑 페이지가 각각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출력의 신호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앞장에서 봤던 이그젬플과 뭐가 다른 거냐? 이 이그젬플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다만 차이는 뭐냐? 앞에서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인풋이었고요. 여기서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인풋이 아니라 사이너소이달 인풋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코사인 인풋이에요. 이럴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아볼 거예요. 물론 이제 풀다 보면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면 당연히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예측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이너소이드를 컴플렉스 익스포넨셜로 변환시킬 수 있을 테니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그젬플과 다를 거 없더라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입력 시도는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복소지수 함수로 변환이 가능하죠. 자유로워요. 오일러 포뮬러와 인버스 오일러 포뮬러 공식 그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2 코사인 3분의 파이 n 플러스 4분의 파이를 이 오른쪽과 같이 우변과 같이 쉽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입력 신호인데,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은 LTI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LTI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니어하기도 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하기도 한 시스템인데 리니어한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밸류들을 넣어서 얘네들의 출력을 더하나 입력을 각각 더한 다음에 얘네들을 시스템에 넣어서 나온 출력을 보나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인풋을 우리가 두 개의 인풋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얘네 각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에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을 더해줄 거예요. 요거 이제 리니어한 시스템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x1 of n의 출력
얘에 대한 출력을 보면 얘가 x1이니까 이렇게 오게 되고 얘의 해당하는 frequency response가 곱해지고 이것이 y1이 될 거예요. 자, 얘의 frequency response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이 x1의 주파수를 우리가 그 오메가 햇에 넣어줘야 되겠죠? x1의 주파수는 뭐냐? 이렇게 될 거예요. 3분의 파이. 따라서 3분의 파이가 들어간 오메가 햇. 그래서 3분의 오메가 햇 대신에 3분의 파이를 넣은 frequency response가 여기 x1 앞에 곱해줘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y2를 구해 볼 거면 x2 앞에다가 frequency response를 곱해줘야 되는데 얘는 오메가 햇이 아까는 3분의 파이였지만 이번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왜냐면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메가 햇이 3분의 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우리가 코사인 시그널을 그 LTI 시스템에 넣어줬을 때 출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출력은yn이고 얘는 이렇게 각각 나누어줘서 구한 다음에 우리가 더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단순 계산인데요. y1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구해줄 거라고 했고요. 오메가 햇에다가 3분의 파이 넣은 거. y2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구해줄 거예요. 오메가 햇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넣은 거. 자,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프리퀀시 리스폰스에다가 오메가 햇 대신에 3분의 파이를 넣으면 이와 같이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넣으면 이와 같이 나오고 그래서 얘네 두 개 계산해주면 각각 얘가 y1n이고 여기가 y2n이죠.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준 게 전체 시스템의 출력이라고 했으니 요거 인버스 오일러 포뮬러 이용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코사인 형태로 출력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 시그널 입력에 대한 출력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자,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구하는 그 연습은 충분히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이그젠플을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해봤으니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자,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거긴 한데요. FIR 필터의 특성을 우리가, impulse response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동시에 이런 frequency response로도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얘네 둘 간에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 지금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박스가 어떠한 시스템이에요. 얘네 지금 둘 다 동일한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으로 xn을 넣게 되면 출력으로 yn이 나오게 되는 거죠. 동일한 시스템이었으니까 아래쪽에도 xn을 넣게 되면 출력으로 yn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 출력 입장에서만 보면 이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HN과 요 impulse response와 frequency response가 하는 역할, 궁극적인 역할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입력을 넣어줬을 때 출력을 만들어주는데 그 출력이 동일하니까 이 HN과 이 H exponential J 오메가 햇 얘네들의 역할이 동일하다라는 거고 단지 이 아래쪽에 frequency response를 이용하려면 입력 신호는 sinusoidal 이 complex exponential 시그널이다. 이러한 조건이 붙어야 된다라는 것 뿐이고요. 그거를 제외하면 HN과 이 frequency response는 하는 역할이 동일하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고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먼저 유닛 딜레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impulse response와 frequency response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닛 딜레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xn을 입력으로 넣으면 출력에서 xn-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출력이 어떤 거냐면, 출력은 다시 써보면,yn인 거고, 얘가 그 FIR 필터라고 하면, k는 0부터 m까지, 그리고 bk, 그리고 x의 n-k잖아요. 자, 얘 다시 써보면은, 0 곱하기 xn 플러스 1 곱하기 xn-1 플러스 0 플러스 0, 0, 0, 0 이렇게 딱 쫙 더해지는 애가 결국 요거인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유닛 딜레이 시스템의 필터 코에피션트는 결국 B0는 0이고 B1은 1이고 B2부터 B3 끝까지 가는 애들은 전부 다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이 시스템에서. 요 1이라는 애가 B1이죠. 따라서 필터 시스템이, 그 필터 코에피션트가 B1만 1인 그러한 시스템이 결국 유닛 딜레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요러한 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내용을 한번 봐보면요. 지금 이 시스템에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와 같이 나오게 돼요. 자, 왜냐면 우리가 B0는 HK라는 거 알고 H0라는 거 알고 있고요. B1은 H1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B2는 H2 이런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B1만 1이에요. B1만 1이다. 그 말은 뭐냐? 이 H1만 1이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0이고 1이고 2고 3이고 요거 n이라고 하면 요런 애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러면 얘 뭐예요? 얘는 임펄스, 그 유닛 임펄스가 n-1만큼 이동한 거죠. 따라서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여기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 이 노란색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닛 딜레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결국 델타 펑션인데 n-1에 대한 델타 펑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닛 딜레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도 한번 구해 볼게요. 프리퀀시 리스폰스 정의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H, E, J, 오메가 햇이고 얘의 정의는 뭐냐면 K는 0부터 M까지 BK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햇의 K 그러면 얘는 B0 곱하기 exponential 0 그리고 플러스 B1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햇 플러스 B2 어떤 텀 플러스 B3 어떤 텀 그런데 B0, B2, B3 다 0이에요. 결국 남는 건 얘만 남는데 B1은 뭐였냐면 1이었죠. 따라서 frequency response는 exponential minus j 오메가 햇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impulse response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 둘 간에 무슨 관계가 있긴 할 텐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First Difference System에 대해서 볼게요. First Difference System은 뭐냐면요. 우리가 입력으로 xn을 넣게 되면 출력으로 나오는 게 xn-xn-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필터 코에피션트를 한번 보면요. 위쪽에다 써볼게요. yn은 정의에 따라서 시그마 k는 0부터 m까지 bk에 그리고 xn-k잖아요. 요거 풀어 써보면 b0 xn 플러스 b1 xn-1 플러스 b2 곱하기 어떤 텀 플러스 b3 곱하기 어떤 텀 해서 쭉 더해지는 건데
지금 얘가 뭐냐면 xn 마이너스 xn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따라서 요 뒤에 B2, B3부터는 다 0일 거고 요 식과 요 식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B0는 1, B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필터 코에피션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 임펄스 리스폰스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장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앞에서 한번 해봤으니 우리가 2로부터 임펄스 리스폰스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고 프리퀀시 리스폰스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앞장에서 봤던 저 이그젬플과 지금 보고 있는 이그젬플을 통해서 약간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리퀀시 리스폰스와 임펄스 리스폰스의 관계.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건데, 자, 요거를 좀 일반화 시켜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HN, 요게 HN이잖아요. HN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델타 펑션을 넣었을 때 결과가 임펄스 리스폰스예요. 시스템에다가 델타 펑션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 나오는 게 HN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K는 0부터 M까지의 필터 코에피션트 곱하기 델타 펑션이죠. N-K. 자, 얘는 계산을 해보면 B0의 델타의 N 0 그리고 이거 0이 아니네. N 그리고 B1의 델타의 N-1 플러스 B2의 델타의 N-2 쭉 더해질 거예요. 여기까지만 표현을 할게요. 이번에 frequency response의 정의를 봐보면요. frequency response는 K는 0부터 M까지 BK 그리고 여기는 exponential minus J 오메가 햇의 K 따라서 얘는 B0 exponential minus J 오메가의 0 그리고 B1 exponential minus J 오메가 햇의 1 그리고 B2의 exponential minus J 오메가 햇의 2 요거 곱하기예요. 쭉 더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이 델타 펑션 대신에 익스포넨셜을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정의대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그젬플에서 요게 이렇게 내려올 거고 요게 부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유닛 딜레이 시스템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와 프리퀀시 리스폰스 간의 관계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해줄 수 있고 반대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알면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네 둘 간의 일단 특징을 하나 살펴봤고요. 또 다른 이제 특징을 얘네들 간의 관계의 다른 특징을 이제 다음 장에서 살펴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장에서 본 그 임펄스 리스폰스와 프리퀀시 리스폰스 간의 관계는 뭐 별 다를 거 없어요. 정의에 따라서 수식대로 풀어보면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에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로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폰스에서 임펄스 리스폰스로 쉽게 서로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뭐 당연한 내용인데요. 그 특징보다 조금 더 유용한 특징이 지금 이 슬라이드와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가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살펴볼 거예요. 그 좀 다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캐스케이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시스템이 직렬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LTI 시스템을 보고 있죠. 이 LTI 시스템이 캐스케이드로 구성되어 있을 때, 뭐 이전에 봤던 슬라이드긴 한데, 뭐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나죠?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 그리고 뭐 컨볼루전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 컨볼루전에 대해서 좀 더 나가서 결합 법칙이 성립했다라는 것도 봤었던 내용이에요. 그 슬라이드인데 얘네가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출력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캐스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시스템의 출력
즉 전체 출력이라기보다는 이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델타 펑션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얘가 이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하는 거죠. 이 LTI1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갔으니 얘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될 거고요. 얘가 LTI2 시스템이라는 그 FIR 필터로 들어가게 됐으니 얘의 출력, 즉 전체 시스템의 출력이 될 건데 얘는 H1과 H2의 컨볼루션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캐스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LTI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면 이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 캐스케이드 되어 있는 시스템의 각각의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들 간의 컨볼루션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각각의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이다. 타임 도메인에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타임 도메인에서 분석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시스템이 캐스케이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캐스케이드 시스템이에요. 얘를 하나로 바꾸면 이와 같이 되겠죠. 지금 이 전체 시스템과 이 아래쪽에 있는 애는 등가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입력을 xn을 넣었더니 둘 다 동일하게 yl이 나왔어요. 지금 위쪽에 캐스케이드 되어 있는 전체 시스템과 아래 시스템은 동일 시스템인데 자 그러면 얘의 frequency response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위쪽에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얘가 사이너소이다 그러니까 즉 컴플렉스 앰플리튜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그널이라고 하면 H1에 들어가서 나오게 되는 출력은 H1 exponential j 오메가의 xn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결국 H2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곱하기 H2의 frequency response가 yn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H1, H2부터 쓸게요. 이렇게 H1 exponential j 오메가 햇에 곱하기 다 곱하기죠. 곱하기 xn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들어간 것과 출력 사이에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는 애가 전체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잖아요. 자 따라서 캐스케이드 되어 있는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는 결국 각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의 그냥 단순 곱이라는 거예요. 단순 곱. 앞에서는 컨볼루션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시스템이 직렬로 되어 있어요. LTI 시스템이. 얘네들의 전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는 각 시스템의 컨볼루션,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줘야 되고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각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단순 곱을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배우냐? 지금 이걸 왜 설명드리냐? 자, 여러분들 컨볼루션을 하는 법은 알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뭐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나씩 시프트 해가면서 했어요. 물론 이걸 툴로 구한다면 되게 간단히 구할 수 있겠지만 손으로 구한다면 꽤나 복잡할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frequency response의 단순 곱의 경우는 손으로 계산하기가 쉬워요. 정리해보면 컨볼루션은 계산하기가 조금 번거롭고 복잡하고 이 단순 곱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이 계산의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이 전체 시스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상황에 따라서 타임 도메인 시그널인데 얘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가져오는 게 계산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컨볼루션은 안 하고도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 time to frequency domain,
변환, frequency to time domain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런 계산의 편의성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frequency response와 그리고 impulse response 둘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둘 다 어차피 시스템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계산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다 알아 놓아야 때에 따라서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frequency response와 impulse response의 특징들을 살펴본 거고요. 자, 이번 강의 내용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수업 드린 내용에서 약간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슬라이드 보이시죠? 요거 설명할 때 제가 지금 커서 보이시나요? 네, 끄덕끄덕 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 아니고 1이 아니고 3분의 파이라고 하고 2가 아니고 3분의 2 파이라고 하고 3이 아니고 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그냥 파이를 숫자로 써가지고 표현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면 3.14잖아요. 그리고 3분의 파이면 뭐 한 1.0, 뭐 4 몇쯤 나올 거고, 그러니까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그 말씀드렸듯이 1하고 3분의 파이 차이, 0.04 정도 되는 차이로 이렇게 요 정도의 그 델타가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슬라이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파이 대신에 숫자로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요거 굳이 이렇게 지우지 마시고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이 슬라이드 잘못된 거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